타이틀로 보나 표지 디자인으로 보나 풍기는 이미지는 뭔가 호러물 같지만 예상과 달리 오컬트, 코믹물입니다. 덕분에 읽으며 키득거리다 광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공개된 장소보다 혼자 있을 때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대략 난감한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과 소음은 낮이 밤인지 밤이 낮인지 모를 일상을 만들어내죠. 잠 못 이루는 젊은 영혼의 푸념으로 시작되는 소설은 이런 우리의 문제를 재치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관계도는 주인공 하영을 중심으로 무당언니 명일과 503호 남성의 여친이자 악귀 화신으로 레베카라는 닉네임의 화영이 있고 그 외 등장인물로는 직장상사 한 팀장과 친구 주위의 연인 배우 이정군, 복싱선수 장한나, 동생 하정이 있습니다. 인물들은 개별 에피소드를 가지지만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502호 원룸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하용 옆방에 한 남성이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이전 나이트 근무가 있는 간호사가 거주할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남성과 애인의 대화가 들릴 정도로 벽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걸 하용은 깨닫게 됩니다.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고무 망치로 두드려도 보고 스피커로 귀신 소리를 틀어놓기까지 물리적 방법을 총동원해보지만 더 큰 옆방 소음에 묻히기 일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원래 사람 사는 데는 소음이 있다는 답변뿐 하용의 말은 묵살됩니다. 연일 이어지는 소음은 불면을 유발했고 두통으로 발전해 머리를 짓누르며 출근하는 날이 잦아진 하용은 옆방 503호를 조용히 만들 수만 있다면 저주든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에 다다릅니다. Why so serious? 결국 미쳐가던 하용은 새로운 방법, 부적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고의 흐름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나 사연은 있는 법이니 묻지 말라고 하용은 밝히고 있습니다. 역으로 하용 자신도 모른다는 뜻이죠. 여튼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빈대를 찾는다는 현실세계 뉴스 이후 부적은 정말 최고의 센세이션입니다. IT 중소회사의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인 하용은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무당언니 영상을 참고해 이별 부적을 직접 그리기로 합니다. 잠 못 이루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은 욕망이 이미 극에 달해 있었고 입시 준비로 미술학원을 다녔던 하용에게 부적을 그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니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오케이였죠. 문제는 옆집 남성에게 어떻게 부적을 건네냐는 건데 벽을 타고 들렸던 남자의 관심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하용은 경력을 활용해 근육이 뿜뿜한 남성이 폼을 잡고 있는 사진에 파격 할인을 크게 적어 헬스클럽 전단지를 만들고 어린 시절 과학동화에서 읽었던 기억을 되살려 열이 닿게 되면 수분 증발로 갈변되는 레몬즙을 이용해 하얀 전단지 뒷면에 표시나지 않는 부적을 붓으로 그려넣습니다. 하용은 503호 남성이 의심하지 않도록 같은 층 방문에 모두 전단지를 붙이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혹시 모를 연락에 대비해 연락처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했고 프로필 이미지도 전단지 근육나무로 교체해 놓습니다. 시각적 호소력을 더한 전단 효과는 오랜 역사로 이미 검증되었고 열망을 자극하기에는 강렬한 색만큼 좋은 게 없죠. 예상대로 503호 남성은 전단지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갈망을 담은 부적이 정말 효염이 있었던 것인지 503호 여친 방문은 그날 즉시 잦아듭니다. 하용은 드디어 소음공해로부터 해방되나 싶었지만 시련의 슬픔으로 연일 이어지는 남성의 울부짖음은 연인을 헤어지게 했다는 죄책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하용은 자신이 그린 부적이 정말 효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고 영상 게시자 무당언니에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돌아온 답변은 영상은 헤어지게 하는 이별 부적이 아니라 실은 잡귀를 쫓는 기본 부적으로 일반인이 써서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위안을 얻은 하용은 평온해지나 싶었지만 직장에서 또 한 번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1%의 직장 상사는 쉬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제시한 안회관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의뢰, 합당한 이유 설명을 바라게 되지만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따르라 하는 상사의 명령이 때론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뭐에 쓰였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하는데 하용의 직장 상사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유 설명은 없고 반복을 거쳐 다시 원점으로 복귀합니다. 이런 녹록치 않은 직장 생활을 하던 하용은 한 팀장의 이상 행동을 홀로 목격하게 됩니다. 옆방 503호 남성 사건에 이어 믿기지 않는 팀장 사건으로 하용은 무당언니를 직접 찾게 되고 퇴마를 권유받습니다. 실행력이 앞서는 하용은 퇴마를 기획해 행동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수가 더해지며 퇴사를 강요받습니다.
이후 무당언니 명일의 계획대로 하영은 그녀의 고용인이 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은 탓에 온갖 일을 도맡게 됩니다. 하용은 옮긴 직장에서 녹초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지만 가족에게조차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작가는 하용 입장에서만 직장 생활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팀장의 이야기도 별도로 다뤄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용이 직장을 옮기며 벌어지게 되는 사건들은 현대인의 성취욕과 재물욕, 애정에 이르기까지 인간사 두루두루 부적을 중심에 놓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소설 후반에 다다를 때쯤이면 염원이 선으로 묘사된 부적은 그림인지 문자일지 하는 개인적 물음도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새겨진 문자는 소리를 가진 언어가 되는데 소리 없는 부적은 이런 언어 발달 과정을 답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림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조선시대 기록에서는 사대부에서도 직접 부적을 그리기도 했다는데 특정인이 그려야만 효험이 있다 여겨지는 보편적 과정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로 인해 문자로 언어로서 실패하며 소리를 잃은 것은 아닌지 요즘 인쇄로 대량 생산, 유통되는 부적의 효험은 어찌 되며 전단지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선으로 표현된 부적으로 현대인의 욕망을 끄집어낸 이연희는 누구야라며 작가를 찾아보게 되는데 이사구라는 필명에 또 한 번 박장대소하게 됩니다. 의미도 맞춤법도 변하기 마련, 종이 위에 의미를 담은 기호일 뿐인데 특수성으로 승부 보려는 부적이라면 글쎄요, 통용될 수는 있겠지만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죠. 개인적인 생각인 걸까요? 아니면 변치 않는 욕망, 그런 거요?